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영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그 낭만비행이라는 책을 쓰시고, 객실 승무원에서 지금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조종 교육을 전부 마치고, 코로나 시기에 막 한국에 들어온, 이제 맞아요. 격리 딱 끝났죠? 네, 격리 끝난 지 한 4일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고 지금 한국 생활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한국에 오셔서 격리 생활 마치신 찬영 씨를 만나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찬영입니다. 약 5년 동안 객실 승무원으로 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낭만 비행이라는 책을 현직 승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출간을 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도전과 꿈을 위해서 또 항공업계에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조종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조종사가 되는 교육을 마쳤어요. 네, 본의 아니게 또. 네, 어땠어요? 지금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조종교육 학교 분위기들은? 지금 사실 미국에 있는 비행 학교들이 뭐 문을 닫는 곳도 있고요. 그래도 학생 수가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줄었어요. 음, 그때 한국은 언제부터 좀 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한 올해 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좀 수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비행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음. 비행 학교들이 많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하는 그 학생들도 줄었지만,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은 거의 제로잖아요. 있는 사람들도 멈추기도 했지만. 아, 그쵸. 네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육을 마친 이유는 뭐예요? 저도 사실 이제 프라이빗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3월 달이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3월 달에 이제 그 거의 통금 수준으로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 밖에 못 나가고, 한 달 동안은 정말 비행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상황에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항공업계가 안 좋은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수천 번을 했어요. 근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항공산업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산업이 좋아질 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항공산업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꿈에 대해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음,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기분들, 동료분들은 대부분 같은 과정을 마쳤나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도 많이 어, 있었나요? 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좀 이제 과정이 다르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과정을 밟고 이제 IR 계기 비행을 따고 사업용을 따고 그다음에 멀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한 커머셜까지 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동안에 기회 비용이 있으니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고 프라이빗 과정에서 저같이 이제 프라이빗 과정에서 코로나를 직면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포기를 하거나 음, 아니면은 좀 나중에 한국 사람이 좋아지면은 나중에 그때 다시 하거나. 도전을 하겠다. 네. 근데 사실 음, 제 주변 분들도 반반인 것 같아요. 한 10분이 계시면은 5분은 포기하셨고 음, 포기하셨거나 좀 나중에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5분은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음. 이게 음. 사실은 계속 진행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코로나가 없더라도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보장되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 맞아요. 이외에 더 치열한 또 경쟁이라기보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입사 과정이 네. 또 있어야 되고, 그 입사를 네. 위해서 또 다른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한 과정이라 쉽지 않은 건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그쵸. 당장 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종사들조차 미래가 그쵸, 불투명한 그쵸. 상황에서 학생 조종사로서 이 과정을 끝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잘 그래도 마치는 게 이왕 시작했으면 마치는 게 맞지 않나 어,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학교가 좀 조용하니까 빨리빨리 맞아요, 진행될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찬영 씨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과정을 마치고 오셨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교관들이 이제 학생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어떤 관심도가 커져가지고 보통 같았으면 저도 한 몇 개월은 더 걸렸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학교가 조금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비행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음, 일주일에 한 뭐 5번, 아니 뭐 두세 번 할 걸, 뭐 5번 정도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에게는 본의 아니게 좀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죠. 네. 비행을 사실 스케줄 한번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막 학생들끼리도 막 경쟁하잖아요. 네, 경쟁이 아니라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네,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많으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빨리 취득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비행기를 더 많이 타고 싶어 하죠. 그렇죠. 객실 승무원이었었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되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단편적인 몇 가지 이유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비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꿈은 원래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이 되고 네. 싶어서 승무원을 또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승무원이 돼서 꿈을 성취를 하니 한 1년 동안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1년 후쯤 지나니까 이제 꿈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좀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막 설레이고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람이 이게 지속적으로 꿈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꿈을 꾼 게 책을 쓰는 거였어요. 퇴사를 하고 책을 쓰는 분들은 많은데, 현직 일을 하면 비행을 하면서 책을 쓴 사례는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외항사는 뭐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막 회사 측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노력해서 낭만비행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어떠한 꿈을 꾸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본의 아니게, 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갑작스런, 뭐, 비상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비행을 오래 했는데,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비상 상황이 어, 어떤 거였나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갑작스럽게 산소 마스크가 드랍이 돼서, 예, 뭐 그런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거치면 이렇게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음,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항공산업에서 내가 비행기를 좋아하고 항공을 좋아하니까 항공산업에서 내 커리어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공부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새로운 꿈도 꾸고 싶었고 그런 복합적인 네. 과정에서 조종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죠. 네. 되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미국으로 가신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구나 사실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어떠한 도전을 하고 싶고, 어떠한 꿈을 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승무원이란 직업도 너무 제가 행복하게 했고 정말 즐기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네. 또 되기 위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네, 사실 뭐 조종사도 힘들지만 승무원을 많이 지원하는 분들도 많고 경쟁률이 거의 한 100대 1이 넘으니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꿈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음. 새로운 꿈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어떻게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도전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승무원이라는 목표를 이뤘고,
그 다음 목표로 책이라는 그 낭만비행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막 해보고 싶은 열망. 근데 그게 필리핀에서 오면서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아,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에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맞아요, 맞아요. 그 또 그럴 어떤 수도 있을 것 더 같아요. 도전에 대한 순수하게만. 열망. 그 사람이 도전할 때 그 행복감을 또 느끼거든요. 맞아요. 어떤 자기에 대한 세운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를 막 실행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 잊을 맞아요, 수 맞아요.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그, 도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성취감을 조금 그 전부터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음, 네, 도전에 대한 그런 근데 열망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업을 네.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거를 할 때 가장 결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예요? 결정하기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아, 도전을 해서 네. 뭔가를 이루어내겠다 한 것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동기였고, 그런 반면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이겨내고 나오셨지만, 도전하는 이유보다 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네. 도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고민했었을 때. 첫 6개월 번째는, 동안이라는 고민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있고 지금 내가 직업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함에 있어서 나중에 이것보다도 더 큰 걸 못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취업이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고 네, 조종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못 할 수도 있고 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올 곳이 없으니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게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장애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저축을 하고 이렇게 그 비용이 사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비용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워낙 또 비용이 많이 들긴 하니까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저에게는 큰 장애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돈에 대한 비용, 미래 가치에 대한 돈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비용이 제일 큰 거였네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지금은 다 마련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대출이나 이런 어, 걸로 하셨나요? 그때 이제 퇴사하기 전에, 왜냐면 퇴사를 하면은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네. 퇴사하기 전에 이제 제가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그 퇴직금도 받고. 네, 퇴직금도 받고 음, 제가 그동안 적금을 둔 것도 있고 대출도 받고 이제 또 어머니도 용돈도 주시고 하니까 그게 조금 그냥 정말 겨우겨우 예, 음,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지금 겨우겨우. 비행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아, 어려운 맞아요. 상황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막 돌아오셨으니까 그 정보가 가장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시전과 시후를 다 겪었으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고, 생활비 물론 그런 거는 격차가 워낙 크겠지만, 그리고 뭐 거기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거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 비용부터. 비용은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얼마 들었는지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학교를 한 번을 옮겼어요. 음, 원래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산호세 근처에 있는 비행학교에 음, 있었고 그동안 이제 거기서 비행을 하다가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음, 그 산호세라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라는 지역은 물가가 미국에서도 뉴욕만큼 가장 비싼 곳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렌트비나 아니면은 뭐 음식을 구매하거나 사 먹는 게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서 비쌌지만 대신에 거기는 약간 플라잉 스쿨이 이제 클럽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미국 스타일의 비행 학교라서 비행 조금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지내다가 피닉스로 이제 옮겼거든요. 피닉스에도 이제 거기는 이제 한국 학교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진 않았고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했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물가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렌트비나 뭐 생활용품, 뭐 식음료 같은 거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했고
비행도 네, 샌프란보다는 조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뭐 제가 정확히 지금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 보통 1억 정도 생활비 포함. 1억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 1,500만 원 1억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산호세에서 애리조나로 옮긴 거는 이 네. 물가 때문에 옮긴 건가요? 사실 물가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산호세를 선택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거기 근처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거기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6개월 지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도 다 이제 재택근무로 바뀌고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나. 왜냐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네. 그래서 좀 저렴한 곳으로 옮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유는 뭐 비용이긴 한데 그냥 비용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려운 점은 많죠. 많은데 이게 그래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비행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비행을 하는 이유는 미국 문화를 좀 경험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사실 그런 비행에 있어서는 가장 선진국이고 네.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비행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날씨가 좋죠. 네, 날씨가 좋죠. 비행하기에 참 좋은 날씨죠. 한국에 비해서는. 맞아. 그래서 약간 그 동부보다는 서부에서 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마음에 대한 컨트롤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지내면 하루하루가 사실 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뭐 렌트비도 그렇고 뭐 생활비도 그렇고 나가니까 좀 빨리 끝내야겠다. 빨리 끝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그게 이제 그런 어떠한 마음의 컨트롤 가장 크게 다가오는 좀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 애로사항이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급한 마음. 네, 뭐 우리가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사실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되도록이면은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그 체크를 보고 싶고 교관하고 빨리 비행을 해서 빨리 과정을 마무리하고 싶은 게 모든 학생들이 바라는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교관하고의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또 정상적으로 메인테넌스가 잘 돼 있는지 정비 들어가거나 하다 보면은 비행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체커랑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분하고의 또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그게 좀 밀리면은 이제 일주일이 밀릴 수도 있고 한 달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떠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게 엄청 가장 큰 애로사항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국도 이제 스케줄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네. 계속 밀리고 또 날씨 같은 게 한국은 겨울에 눈 오면 뭐 한두 달 정도 그냥 스킵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면 기량도 떨어지고 맞아요. 또 시험을 보려면 또 기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또 다시 스케줄을 잡고 교육을 받고 하는데 맞아요. 또 그러면 또 비용도 추가되잖아요. 비용도 추가될 거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조절하는 거는 학생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 동료들 와의 이제 어떻게 스케줄을 잡냐, 교관과 왜 나 스케줄을 더 먼저 안 잡아줄까, 맞아요. 뭐 다른 친구들 스케줄은 왜 더 빨리 잡힐까 이런
의구심도 들 수도 있는 거고, 교관 입장에서도, 저는 교관도 했었으니까 교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스케줄을 분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계속 들고, 우리 날씨의 영향을 또 계속 받으니까요. 한국은 맞아요. 날씨뿐만 아니라 뭐 정책이나 이런 비행 환경에 대한 것들도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학생의 미국보다는 입장은. 한국이 비행하기가 그 공역도 많고 네. 비행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마도 그럴 테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제가 학생을 하진 않았지만 한국은 그래서 기동성을 위주로 시험을 많이 보고 비행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컨트리 위주로 비행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많이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념 네,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취미 비행도 많으니까 미국은. 맞아요. 그 이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었어요. 크로스 컨트리 하는 개념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고. 맞아요. 뭐 그 두 가지의 밸런스가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둘 다 중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낭만 비행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 네. 내용도 조금 소개시켜 주세요.